이제 결국은 올해까지는 뭐 이렇게 간다고 치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올해 손실을 나셨던 분들 내년에 많이 이제 복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예. 최근에 시장 흐름 보면 진짜 양극화가 심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시장에서 안 날아주면 내팽개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가지만 또 반대로 그런 종목들이 손절하면 또 급등해버리고 뭐 그런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추세를 잡을 때는 주봉을 보고 잡는 거고요. 주봉을 보고 다만 이제 주봉을 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지금 지난해 코스피 기준으로 한 7, 8월부터 해서 사실은 계속 내리막으로 추세로 내리막이에요. 네. 제가 보는 어쨌든 20일 기준으로 이제 올라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팀장님 보시면 30일 기준으로 아직 주봉상 조금 남았어요. 확인을 좀 해야 될 기간이 남은 거죠. Anyway, 그게 이제 주봉의 트렌드인데 근데 트레이딩은 사실은 또 일봉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추세를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패턴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일봉상으로 대량 거래가 나와 있던 종목들 위주로. 예. 그게 베스트입니다. 네, 그게 베스트고요. 지금은 대량 거래가 나오더라도 추세가 확장돼서 쭉쭉쭉 가는 종목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거의 예를 들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서 상한가를 해서 거래량 터진 종목을 상한가를 해도 다음날 갭 뜨고 그냥 쭉 다시 밀려버리는 종목들 사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좀 적응을 해나가서 구간의 매매가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봉에 대해서 뭐 사실 뭐 기법에 대한 자리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대량 거래들 위주, 특히 힌트를 좀 드리면 상한가 갔던 종목들 있죠. 상한가 갔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상한가 갔던 종목들 위주로 분할 매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약간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좀 경력이나 경험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일정 부분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뭐 상한가 가도 그 이상의 눌림목이나 또는 상한가 이후에 아래를 훅 눌려줬던 지금 막 생각나는 게 포스코 ICT 같은 종목이거든요. 네.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머릿속에서 종목 생각하고 있었어요.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주봉상으로는 지금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리고요. 일봉상으로도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대량 거래 이때가 거래 대금이 그때 제가 600억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나는데 뭐 이유에 어쨌든 간에 이거 이유 찾아보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2천억이 넘었네요. 대량 거래에 대량 거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봉 안에서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짧으면 짧고 큰 수익이면 큰 수익으로 분명히 엑시트할 기회는 분명히 줍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게 한 서너 달 전까지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냥 이게 왜 여기서 또 밀리네?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혀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10월 달에 한 번 더 요 구간이 있었잖아요. 10월 달, 11월 달 거치면서 이제 종목들이 어떻게 뭐랄까 이제 과거에 했던 매매 패턴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신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 공구우먼. 그러게요. 네, 이 쇼핑몰 사이트인데요. 아니 처음에 상장하고 뭐 보증하고 해서 한참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네. 이게 거래 대금이 다 1,000억짜리입니다. 1,000억짜리. 이 종목들 보시면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들은 한번 잘 생각해보시면 매매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N자 패턴이 됐든 뭐 U자 패턴이 됐든 손잡이 달린 컵 모양이 됐든지 간에 어떻게든 빠져나오는 모양들이 줬어요. 결국은 거래 대금이 들었다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관심 이유 어쨌든 간에 추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나만 좋다고 매매하시면 안 돼요. 나만 좋다고. 이 종목 엄청 싸. 근데 그 종목이 나중에 가서 그때 비쌌어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나만 좋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미인대라는 표현을 케인즈가 했는데 결국 그게 다 일맥상통한 거죠. 네. 나만 좋다. 내 취향으로 이게 좋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좋아해주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 게 결국 추세 추종의 기본 바탕이고요. 샀다면 이익은 길게. 어차피 우리는 고점에 못 팝니다. 네. 고점을 팔면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지만 고점을 절대 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오늘 오늘 이 주제가 추세 추종 전략이니까 추세를 판단해서
샀어. 일단 손실을 나면 잘라내야 돼, 그죠? 네, 그쵸. 잘라내는 거. 네. 또 어렵지만 그것도 오케이, 이해가 돼. 네. 추세를 이제 올라갔다가 하늘 끝까지 올라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언젠가 꺾일 네. 거잖아요, 그죠? 언제 팔아야 돼? 저는 단기적으로는 거래량들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음.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예, 그런 종목들, 사실 지금 공고문 같은 게 지금 딱 그런, 저 같으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아요. 오히려 팔고 더 올라가더라도 내려오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는 자리. 사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끝까지 갖고 가느냐에 대한 거는 이제 펀더멘탈하고도 연동이 그렇죠. 되어 있는 건데, 네. 어차피 이거를 뭐 밑에서 1억을 샀는데 지금까지 1억을 다 들고 가는 거는 굉장한, 또는 그런 분들은 아마 최소 주식을 10억 이상 운용을 해야 이 종목의 10% 정도의 그 비중을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내가 전 재산이 1억인데, 일단 1억을 정말 내부 정보가 있어서 다 알고 있어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네. 미래를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거죠. 네. 대신에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내가 만약에 1억을 샀는데 지금까지 1억 다 들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음날 내가 이 종목이 얼마만큼 떨어지면 매도해야지라는 거를 계속 가져가야 돼요. 예, 이제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죠. 이익을 그렇죠. 지키는 거. 어차피 고점에서 못한다고 보통 하면. 고점에서 한 10% 정도 밀리면 이제 네. 추세가 훼손된다고 보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추세 추종을 하시는 그 분들은 내 자산에서 총 전체 자산에서 2%의 20%나 3% 정도의 훼손 나가지 않는. 훼손 나가면 매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0%면 내 고점 대비 2% 빠지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게 매수는 할 수 있지만 결국 핵심은 리스크 관리로 귀결이 됩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잃지 않는 거. 그리고 한 7% 정도 손절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7% 손실이 나면 8%면 되지만 10% 이상 나가면 이제 회복하는 꽤 많은 시간과 열정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5에서 7% 정도를 합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손절 라인으로. 이게 우리가 7% 손절 못하는 이유가 손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있죠. 네. 그 몇 번. 네.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손절하지 못했던 그 한 종목이 계좌를 다 망쳐버려요. 왜냐면 통계적으로 보면 나도 모르게 물타기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네. 왜냐면 10% 내려가면 한 번 더 사면 7%잖아요. 그런 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더 사면 더 살수록 그 종목에 대한 비중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잘라내고 다시 보자. 오늘 뭐 전략 특강이 됐네. 네. 네. 황윤의 내년에는 2023년 이런 쪽으로, 왜냐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뭔가 싸다의 개념보다는 전략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종목을 어떤 종목이든 매매할 수 있지만 어떻게 손절을 잘하고 계좌를 지켜나가느냐. 예. 그러니까 10번 거래해서 9번 손실 나도 됩니다. 한 번만 이익 크게 나면, 한 번만 금연 같은 거 제대로 걸리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명한 투자자들이 엄청난 재능이 있거나 엄청난 승률을 자랑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터틀 트레이딩으로 유명한 리차드 데니스도 승률은 4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 번 난 종목들이 기존에 손실 난 것들. 그러니까 2%, 3%씩 계속 손절하다가 마지막 하나가 딱 걸렸을 때 쫙 치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윤 팀장이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손실을 잘라낼 거도 중요하지만 네. 그건 기본이고요. 그죠? 그죠. 어떻게 이익을 향유하며 끝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조금 이제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그죠. 네. 단계가 올라온 분들은 네. 그 고민을 또 이제 네. 해야 돼. 그 전 단계는 물론 이익을 관리하고 잘라내는 그렇죠. 게 1단계고 그죠. 1단계가 어느 정도 로직이 쓴 분들은 2단계로 이 수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분들도 진짜 이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 작업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게 인간의 본능을 역행하는 거라서 그리고 잃어봐야 돼.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저도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기계적으로 하고 저도 나름대로의 트레이닝 로직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관련 서적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게 한 번 읽어서는 안 와닿습니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를 써놨어라가 돼요. 처음에 한 번 읽으면. 근데 한 3번 정도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3번 정도만 읽으시면 5번, 10번까지 읽으시면 좋겠지만 한번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많거든요. 뭐 시장의 마법사들 그 책 유명한 책 있잖아요. 잭 네. 슈에거가 쓴 그 네. 책에도
관련된 사람들의 인터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책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을 살아남는 2023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요. 네. 투자하면서 우리가 살아남는 네. 전략으로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어떠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손대됩니까? 네, 조금 더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되면 추세 추종 전략으로 해볼 만한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은 뭐 말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 연말이기도 하고 해서 네. 어차피 연말에 이제 금리에 대한 리스크, CPI에 대한 리스크, 뭐 여러 가지 변동성 요인들이 남아있잖아요. 또 연말에 네. 또 우리나라 없었어요. 싼타릴 일 오히려. 없잖아요, 사실. 네. 없었어요. 금수 뭐 양도세 때문에 뭐 네, 없었죠. 없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50억으로 해주면 조금 낮을 거라고 봅니다. 낮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결국은 올해까지는 뭐 이렇게 간다고 치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올해 손실을 나셨던 분들 내년에 많이 이제 복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예. 최근에 시장 흐름 보면 진짜 양극화가 심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시장에서 안 날아주면 내팽개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가지만 또 반대로 그런 종목들이 손절하면 또 급등해버리고 뭐 그런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말 계좌 관리 잘해서 이제 멘탈 회복하는 과정을 삼으시고 예. 내년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부터거든요. 원래 내년부터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아, 그게 이제 시점이구나. 시점은. 네, 셋째 주 지나고 나서부터. 올해 이제 23일이 금요일이고 24일이 토요일일 겁니다. 네,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2, 3주 정도는 이제 공부의 시간, 멘탈 다듬는 시간이고,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먹거리 찾아야죠. 알겠습니다. 내년에 살아남는 전략에 대해서 오늘 거시적인 얘기했고, 이제 올해는 뵙기 어려우니까 새해에는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종목들이나 섹터가 뭐냐를 보고 조금 더 네. 연구하고 얘기해주는 시간을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신한투자증권 황희연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